네, 3월 17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정말 답답한 요즘인데요. 이 두 분과 함께 도통 윤석열 탄핵 선고 언제쯤 나오는지 여쭤보려고 모셨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시죠? 그래도 왜 이악 물고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너무 답답해요. 네, 안녕하시죠, 진짜 언제쯤 저 내란성 조울증 올 것 같아요. 좋았다 나빴다 해요. 괜찮습니까? 두 분은? 뭐 저희들도 답답한데 마치 이렇게 같이 한 팀이고 다른 팀 같네. 자, 주진우 기자, 박주민 의원 이렇게 오셨습니다. 두 분 오래된 인연이 있으셔가지고 조합이 좋을 것 같아서 섭외를 또 드렸어요. 함께한 인연이 기시죠? 네, 박주민이 워낙 훌륭하니까 저는 묻어가면 됩니다. 언제나. 그래서 취재하신 내용을 많이 풀어주셔야죠. 그러니까 박주민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니 탄핵 소추의 경험도 있으시고 그때 실제로 파면을 8대 0으로 시킨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번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그때도 순탄하진 않았어요. 저쪽에서 절차 문제라든지 또 형사 기록을 받아왔을 때 그 증거 능력 관련된 부분. 똑같네요. 그다음에 증인 신청을 막바지 엄청나게 해서 증인 범위 정하는 문제. 예. 이런 것들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이게 기억이 왜곡됐나 봐요. 그때 뭔가 스무스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간단했던 것처럼 예. 왜 지금만 이렇게 안 잡혀 막 얘기하잖아요. 예. 그때 더 했어요. 그때 엄청났고요. 네. 그리고 그때 또 기억하시겠지만 탄핵소추위원단의 단장이 권성동 내부에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진짜 제가 거의 몸싸움 직전까지 간 적도 많았어요. 내부에서. 몸싸움이요? 네, 내부에서 얘기할 때. 왜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이 그때 역할을 열심히 하신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셨지만 열심히 예. 하도록 만들려면 또 안에서 얼마나 지지고 볶고 했겠습니까. 네. 정말 고생을 많이 여러 하셨네요. 가지 논의가 있었고 예. 삐지면 다독여 또 거짓말이라고 그러시겠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예. 네, 권성동 의원이랑은 또 주진우 기자도 인연이 오래되셨잖아요. 어우 진짜 제가 권성동 인천지검 검사였어요. 검사였을 때 제가 아는 분이 권성동의 스폰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직접 만났어 그때. 그때 만났어. 취재 때문에. 취재 때문에 만났죠. 취재 때문에 만났는데. 검사의 스폰서라면 확실한 취재 내용이죠. 그래서 만나서 그 어디지 타워팰리스 옆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칼국수를 먹으면서 여러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전관으로 돈을 좀 번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명박을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명박을 잡고 뭐 하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강원랜드에서 막 꽂아준 걸로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 무죄가 나왔는데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주진우 기자가 썼죠. 네. 그리고 또 검찰에서 수사를 못하게 검찰에서 수사를 못하게 하면서 현직 검사가 양심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또 제가 써가지고 나하고 김용민 지금 의원 됐네. 네, 그 김용민 의원이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권성동하고는 저하고는 지금 철천지 원수인데 가끔 수사 검사가 또 양부남 특별 수사. 지금도 그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해서 회한이 많으시죠. 네. 저는 뭐 법사위를 같이 하면서 권성동 그 위원장일 때 위원장 앉혀놓고 수사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해서 수사 시작한 다음에 저를 만나고 나서 가만 안 놔두겠다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저를. 근데 인연이 오래되셨구나. 근데 지금은 또 나름 또 잘 지내요. 저도 곰탕집 앞에 만나가지고 명태균 잘 알지? 명태균 몰라 나는 알잖아. 얘기해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찐 정치인의 바이브네요. 이렇게 싸웠다가 또 그래도 대화는 하는 이런 모습인데, 근데 요새는 워낙 상황이 안 좋아져서 목욕탕에서까지 리모컨 쟁탈전 하면서 정치가 좀 많이 험악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국회 목욕탕 갔어요? 합니다. 가? 거기에 이제 뭐 MBC 틀었다, 연합뉴스 틀었다, YTN 틀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TV 안 보니까. 근데 뭐 그게 되게 중요한 분들이 계신가 봐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죠. 맞아요. 최근에 문제 제기한 걸로 제가 봤는데. 본인이 채널 넘기면 되실 텐데. 넘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MBC에서 뭘로 넘겼다는 거예요? YTN으로 옮겼다. YTN과 연합뉴스 TV. YTN하고 연합뉴스 TV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봐도 왜 저런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지?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다 끝나면 왜 저분들이 거기서 사회를 보지? 왜 지금 패널로 갔지? 그것도 좀 알아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KBS나 YTN에
극우 유튜버들이 쑥 들어왔었잖아요. 아. 그거 방송국에서는 원치 않았던 걸로 저는 취재가 돼 있어요. 아 배승희 씨가 진행을 했었던 그 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성국 씨도 저 거긴 KBS에서 KBS였고. 맞아, 예. 맞아. 그 참. 위에서 어디서 이렇게 네.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탄핵이 얼른 돼야지 좀 짚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상황인데, 근데 지금은 정말 좀 비상대기 이제 언제든 저희 뛰어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선고 도통 언제 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박주민 의원님이 재판관 2명 때문에 시간이 좀 끌어지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그러니까 해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저한테 주진우 기자님한테 물려가지고 아니 제가 취재한 내용을 했더니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먼저 해. 둘이 맞춰보니까 대충 맞는 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여러 얘기를 듣는데 하여튼 재판관 중에 한 2명 정도 분이 절차의 문제라든지 또는 별개의 의견 작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좀 끌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고, 절차. 그래서 시간을 좀 끌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더 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지난주 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14일을 넘겨버렸죠. 네. 아이고. 네. 그러면 이게 무한으로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예. 아무래도 이번 주에 나오는 게 한 60-70% 이상은 됩니다. 그럴 최대 수밖에 70. 없어요. 그럼 나머지 30은 안 나올 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모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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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에 이번 그러면 주에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예. 네. 저는 조금 더 높게 봐요.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아요. 주진우 기자는 한 80 정도로 보시나요? 네, 뭐 중요한 헌법재판 선고는 목요일 날 있었다는데 이번에는 금요일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 생각하고 사실은 지난주 그 전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예, 저는 저기 이제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 거기 법조인들하고 그다음에 큰 로펌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방송에서는 김현정으로 딱 찍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김현정도 아니고 다른 애들도 만나니까 다른 김앤장을 비롯한 네, 대형 로펌. 그리고 어. 이 그 윤이 그 의지하는 그 법률단 그리고 윤 이제 친구들 예. 이렇게 취재를 해봤는데 오 대단하셔. 거기를 취재가 되세요? 아니, 해야죠. 아니 주진우 기자 만나줘요? 만나주는데 거의 대부분 제가 윤석열, 김건희, 그 명태균 그 목소리 깠잖아요. 예. 목소리 팠잖아요. 그랬더니 한 절반은 떨어져 나갔는데 오. 절반은 걱정해가지고 야, 또 그러다 너 죽어. 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예,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얘기를 듣는데 지난주 초에 이제 박주민 의원하고 맞춰봤는데 절차적인 문제예요. 뭐 윤석열 계엄이 위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헌재 재판관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요. 근데 확실하다. 하나는 이제 검찰 기록인데, 예. 수사 기록인데 재판에서 판결도 안 나는 수사 기록을 갖다 쓰는 게 말이 되느냐? 오. 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박근혜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박근혜 근데 때하고 좀 달라진 게 그때 있는데요. 아, 예, 예, 아니 예. 법률적인 거니까 강일원 재판관 얘기를 예. 박주민 강일원 재판관이 헌재 재판관 정리한 게 출신이죠. 있어요. 예. 검찰 기록 중에 예.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을 녹화했다든지 예. 변호사가 참여했다 그러면은 재판정에서 현출 안 돼도 예. 증거로 쓰자. 예.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는 원칙적으로 재판정에 현출된 건 쓰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렇게 특신 상태라고 일종의 부르는, 꼭 그 조문이 아니지만 뭐 영상 녹화를 했다든지 변호인 참여했다는 거는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니까 쓰자. 예.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썼어요. 예. 근데 이번에 그 한 재판관이 들고 나온 게 그 이후에 형사소송법이 맞아요. 다 개정됐다. 바뀌었죠. 그 예. 형사소송법이 검찰 피신 조서 예. 증거 능력이 경찰 피신 조서하고 맞게 개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뀐 조항을 적용했을 때 과연 기존의 강일원 재판관이 세웠던 기준을 그대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 제기가 네, 있었죠. 변호인단 측에서 세게 나왔고, 예. 근데 이게 어떤 정해진 법이 없고 예. 형사 재판하고 헌법 재판은 다르니까. 그렇죠. 징계의 절차니까요. 헌재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되거든요. 네. 예.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견이 나오는 거죠. 12월에도 음. 1월에도 2월에도 이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있었어요. 한덕수 먼저 뭐 판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계속 있었는데 그때는 조용하다가 예. 갑자기 한 2주 전부터 이 얘기가 갑자기 그냥 수면으로 푹 올라온 이게 거예요. 구속 취소 예, 석방이 무렵부터 되면서 그때부터 절차에 대한 거 자신감을 뭐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검토하는 것이 문제를 야기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아 헌재 재판관- 주변에서요. 네, 헌재 재판관들이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근데 이게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게 선의에 의한 것이냐, 예. 시간을 끌기 위한 명분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어요. 아. 근데 이 논란이 빨리 종결되는 게 국가 혼란을 이렇게 잠재우는 것에 대해서도 헌재 재판관들이 다 이해하고 있고요. 예. 우리만큼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려고 그 전까지는 저 이진숙 탄핵안만 해도 만장일치가 아니었잖아요. 그랬죠. 갈렸죠. 4대 4로 갈렸는데 그 이후에 만장일치를 내고 있는데 만장일치로 가기 위한 좀 고통, 뭐 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형사소송법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 빨리 이렇게 선고일이 잡히면 선고일이 잡히면 인용 가능성은 거의 아주 높다고 법률가들은 다 얘기하는데 그 가능성을 하나씩만 대자고 우리가 또 네, 아니 하나씩만 더. 그 헌법 재판 이번 탄핵 재판을 할 때 쟁점으로 정리한 게 5가지잖아요. 예. 변론 준비기일하면서 그 5가지는 사실상 내란이 있었던 날 바로 다 입증이 됐어요. 다 봤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엄 뭐 선포, 포고령 절차와 요건이 예. 마련되지 않은 계엄 선포를 한 예. 거냐, 포고령 1호가 위헌이냐, 예. 군대를 국회에 국회에 쳐들어가는. 넣냐, 예. 국회를 선관위에 넣냐, 선관위. 예. 판사 체포 시도가 있었느냐, 5가지잖아요. 5가지에 대한 사실상 그 중에 어느 것이나 하나만 하나만 걸려도 탄핵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날 절차적 요건이 실질적 요건 안 갖추고 계엄령 선포했다. 이건 다 이미 입증된 거고요. 그래서 기각문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쓰게 되면 기각을 시키면 계엄 면허증이 생겨요. 그럼요. 대통령한테. 예, 앞으로 이 정도 네. 상황에서 계엄이 된다고 하면 누구든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누구나 거 할 수 있죠. 아닙니까? 예. 막 탄핵을 자꾸 하네. 계엄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안 돼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절차적인 부분에 이제 여권에서도 집중해서 나경원을 비롯해가지고는 여당 의원 62명이 이제 각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각하는 이명박 때 많이 했었잖아요. 이미 다 갔어. MB 전문 기자이기도 하죠. 이미- 그 각하 말고 다른 각하. 각하를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저는 문제가 안 된다. 예. 따져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내란죄라는 것을 뺐기 때문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각하 사유로 들고 있잖아요. 탄핵 불성립을 네네. 주장하는 건데. 그리고 일사부재리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2번 했으니까. 뭐 자, 대형 로펌에서 각하 관련된 의견서를 이렇게 써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 하나는 처음에 탄핵안이 올라왔을 때 예. 의결 종족수가 안 됐어요. 예. 근데 그래가지고 부결된 게 아니라 투표 불성립. 열어보지도 못했죠. 투표 예. 불성립으로 예. 이렇게 회기가 아니라 다음 차로 미뤄졌죠. 그래가지고 이때 탄핵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탄핵이 부결된 게 아니죠. 부결이 1차가. 아니라 탄핵 불성립인데 예. 그걸 탄핵안이 이제 그 다음 일주일 있다가 탄핵안이 통과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사부재리 이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 아까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듯이 뭐 얘기했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내란죄 뺀 거. 예. 내란죄를 뺐잖아요. 헌재에서 내란죄를 뺐으니까 이거는 아주 제일 중요한 사안이니까 예. 그렇다면 국회에 가서 다시 탄핵안을 도장 찍어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생각해봐요. 근데 탄핵되고 헌재에서 지금껏 재판을 했잖아요. 재판관들이 이 안을 가지고 다 했거든요. 지금껏. 맞아요. 예. 그러면 재판관들이 모르고 절차도 모르고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 예, 정영식 재판관이 그 부분은 약간 정리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리했어. 예, 예. 근데 다 끝났는데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지 사실은. 할 얘기 없어서 그냥 이따가 뭐라도 좀 해보자. 그래 우리 뭐라도 해보자. 안 그러면 사형 무기징역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 얘기로 흔들고 있으나 예. 그 세세한 그 잡음들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각하를 할 거면 헌재 재판관들이 10차례 변론을 열질 않죠. 그렇죠. 그 전에 애초에 끝났어요. 예. 저기 한덕수 탄핵안도 예. 먼저 해야 된다. 오늘 이명박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명박이 왜 갑자기 나와요? 그거? 몰라. 요새 안철수 의원과 만났죠. 만난 자리에. 자꾸 예. 가서 어. 뭐 한덕수 탄핵 먼저 해야 돼. 이 사람도 법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기 전문가잖아요. 일단
뭐지 이게 자기 주진우 기자 의견입니다. 아니야. 사기 전문가요? 14년 4개월 깎는데 전문가야. 그리고 아. 벌금 82억 본인의 경험으로서 이런 건 예, 전문가예요. 예, 뇌물 예. 받아먹는 거 있잖아. 스님한테 받아먹고 빵집에서 받아먹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양복 받아먹고 온 가족이 다 받아먹고 그런 데는 전문가지만 주진우 기자는 이명박 전문가입니다. 네. 예. 아이 정말 어디서 지가 근데 한덕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덕수 먼저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자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거 위헌이다. 국회 지금 역할을 없는데 빨리 해야 된다. 역할을 예. 한 건데 이걸 임명 안 하는 게 최상목 위헌이다 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덕수도 임명 안 했잖아. 그리고 내란의 종범이었잖아. 그 얘긴데 이것도 다 감안한 거예요. 아. 이 얘기를 지금 다시 듣는 게 예. 헌재 재판관들이 그 주장 몰랐어. 다시 따져봐야겠네. 그게 아니라 다 아는데 저쪽에서 하도 떠드니까 알았어. 들어줄게. 그러면서 여기 세부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예. 이건 개소리야. 이거 적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봐요. 저기 앞에 비속어 사용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려서 불쉿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네. 이게 내란 사태 이후에는 뭐 이렇게 불쉿과 같은 단어들을 좀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요. 아니 이거 예, 예. 지금 진짜 개소리는 맞아요. 예, 예. 그 못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 3월 26일 이재명 대표 2심이 나오는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좀 미루려고 한다라는 식의 여권의 일각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능성이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거는 헌재 보고 정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예. 헌재가 이미 분리해서 끝났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사실 저기 나경원 의원 남편 김재호 그 사람 또 내가 박은정 검사하고 말이지 막 취재했을 때인데 기소청탁이라고 예. 박은정이 과거에 폭로하신 적이 있죠. 서부지검 검사야. 맞아요. 그리고 그때 서부지법 판사는 그런 김재호. 얘기가 있었죠. 나경원이 항상 그때 좌위녀로 계속해서 댓글과 이게 자위대의 행사에 갔다라는 의혹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위대 여자 자위녀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죄송합니다. 됩니다. 예, 자 예. 그걸로 예. 하도 네티즌들한테 그 욕을 먹을 때 예. 김재호 판사가 옆에 있는 저기한테 전화를 합니다. 검사한테 야 빨리 기소해. 기소하면 내가 딱 유죄를 때려가지고 자위녀 이거는 끝내려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박은정 검사가 저한테 공개해가지고 이게 폭로가 된 거죠. 그 당시 그게 2012년이었는데 근데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었어요. 무혐의 받았죠. 예. 난 다 이겼어. 박주민이 나한테 많이 이겨줬지. 그래가지고. 예, 근데 김재호도 무혐의를 받았었다. 맞아요. 양쪽 다. 맞아요. 그게 끝나버린 사건이라고 우선은 정리 여기서는 하고. 근데 그 와중에도 이 김재호가 이번에 승진했거든요. 이번에 승진했어요. 맞아요. 2달 전에 알고 승진했어요. 있어요. 예, 춘천 지원장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나경원 의원은 또 저기 법조인들 판사들한테 인맥이 좀 있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의 얘기는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계산합니다. 아무튼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방금 박주민 의원님께서 기사를 동그라미 하시는 걸 봐서 다음 진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심우정 관련된 기사를 동그라미 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잘 같아가지고 봤다 너. 요걸 좀 바로 옆에서 다 보이긴 합니다. 이거 질문지 있어서 제가 뽑아온 건데 네. 질문지 있었어? 예, 질문지 저 열심히 준비하죠. 예. 왜냐면 그러니까 말씀처럼 석방이라고 하는 이 계기를 삼아가지고 굉장히 맞아요. 여권에서는 이제 예. 일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또 검찰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뭐 딴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석방 뒤에 즉시항고 사건을 다루면서 이런 즉시항고가 위헌적이다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에 밝혀졌는데 2022년 11월 대전지방법원에서 구속취소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항고 재항고에서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 즉시항고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이런 즉시항고는 위헌적이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결정을 내렸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하면 이 심우정이 얘기한 것처럼 위헌성이 있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판단되지 않고 아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다 정리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이 이 상황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 크다라고 지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검찰은 같은데 이렇게 큰 사건을 만약에 구속기간을 도과해서 공소제기했다. 그럼 당장 검찰총장 옷을 옷 벗어요. 벗어야죠. 그렇죠. 예, 예. 그래. 자기 말이 맞다고 해. 검찰의 말이 맞더라도 잘못이잖아요.
계산도 잘못했고 그러니까요. 법원의 말이 맞다 그래도 검찰이 실수한 거고. 그렇죠. 네, 1심 법원의 말이 예. 맞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자기 말은 맞다 그러면서 직시한 걸 포기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검찰총장이 들고 있는 모든 근거와 이야기가 다 뻥인 거예요. 그렇죠. 뻥은 비속어 아니죠. 예. 허풍. 허풍. 예. 다 잡아주시느라 힘드시다. 예. 검찰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요. 그런데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도 다르고 법리에도 맞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스스로도 사퇴 안 하면 도대체 뭐냐라고 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야당에서 좀 이제 탄핵하든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이 심우정 검찰총장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구속돼 있었던 내란 수개를 사실상 풀어준 거로 볼 네. 수밖에 없고 풀어준 뒤에는 다시 또 지침을 바꿔가지고 날로 또 계산하라고 한 거잖아요. 이게 뭔 짓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윤석열 한 명을 위한 그러니까 한 특혜다 명을 위한 이렇게 거잖아요. 인정하는 셈이죠. 예, 날로 먹으려고 그래. 예. 박주민 잡아가. 법이 형평성이 준비하는 거죠. 법의 박주민 잡아가, 형평성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 형평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 당연히 세게 해야 되고 탄핵도 부끄러움도 해야죠.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어. 이런 법 위반이 검찰에서 있었는데 왜 검사들은 이거 잘못됐다고 들고 일어나지 않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대검 예규에 따르면 예. 특수본을 꾸리면 검찰총장이 지시할 수 없어요. 예. 근데 지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룰도 깬 거고 내부 규정도 깬 거고 그렇죠.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엄청나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은 약간 빼내야 돼요. 잡아가야죠. 근데- 잡아야죠. 그리고요. 내란에서 지금 내란의 설계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 군인과 경찰과 이 내란을 이렇게 기획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의문점이 많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런 내란, 이런 독재나 장기 집권에 대해서는 다 법으로 검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이 검사들과 얘기를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거에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해야 되는데 심우정 먼저 수사해야죠. 이제. 네. 근데 탄핵안에 대해서는 근데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길래 아직은 조금 이렇게 만지작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네. 핵심이 예.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여기 음. 전체 에너지를 다 집중해야 된다. 네네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탄핵 이후에 이제 좀 상황을 봐야 된다.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보행진, 농성, 닭발, 네? 삭발, 닭발이 아니라 삭발, 삭발하면 안 돼. 박주민 안 돼. 박주민 안 돼. 단식 이런 것들을 하고 계셔서 미모가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예. 삭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좀 정리를 하고 가자. 특히 답답한 게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되게 특수성인데 친위 쿠데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이 일을 한 건데 거기에 관련된 장관들, 국무위원들, 수사기관들, 군이 있잖아요. 다 오염된 거예요. 내란에 다 오염이 되니까 이 시스템이 지금 여전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윤석열을 확실하게 파면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식으로 해야 순서상 맞겠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박주민 의원님도 계속 같이 걷고 계셔가지고 피곤한 상태여서 살짝의 말실수가 있었다. 닭발이라고 그러네. 단식과 삭발을 합쳐서 닭발. 굉장히 피곤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을 다시금 이제 한동안은 불구속 상태일 텐데 다시금 구속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사안은 민간인이 된다면 명태균 게이트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또 우리 주진우 기자가 가장 앞서서 취재하고 계시는 건데 검찰은 이 정도 됐는데도 김건희 여사를 부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도통 지금껏 예. 외면하고 있다가 지금도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통 그 수사는 오로지 오세훈, 홍준표에게만 집중되어 지금 있는 오세훈 거예요? 홍준표만 하고 있어요. 이미 지난 10월에 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인 공천에 개입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한 김건희와 윤석열의 명확한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이 가지고 있어요. 스모킹건이 원래는 없어. 영화에서나 나오는데 어떻게 여기 나온 거예요. 그 시사인 통해서 공개됐던 그 주진우 목소리 있지 편집위원이 않습니까? 예, 그 공개하셨던 목소리가 그대로 듣고 있다가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공소장 써가지고 잡아가면 되잖아. 그래 일로 와 해서 감옥에 가면 되는데 수사를
계속해서 저희 수사 과정을 쳐다보고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하나 봤는데 김건희 주변만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가고요. 안 물어봐요. 왜 그래요?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도 자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리가 열심히 할게 하고 내려와가지고는 계속 오세훈만 잡고 오세훈의 그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씨. 김한정 씨만 네. 지금 오늘 3번째 불렀거든요. 계속 그 얘기예요. 여론조사 돈 어떻게 됐니? 뭐 했니? 근데 김한정 씨가 지금 좀 부인하고 있어요. 예. 오세훈하고 지금 보조를 맞춰 가고 있는데 그 연관성에 대한 진출하지 않고 네네. 있다. 그래가지고 예. 지금 그걸 따지고 있는데 오세훈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그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검에서도 우리가 수사하겠다 얘기 나오는데 여기는 홍준표 시장의 별건이 또 잡혔다 해서 별건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세훈 홍준표를 하고 있지 그 이후로 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별히 김건희 윤석열의 공천 개입 그 스캔들에 대해서는 진도가 하나도 나가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걸 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검찰이 지금 뭘 못하거나 예. 안 하고 있나. 예.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강제 수사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했어요. 명태균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세 개가 가리키는 게 똑같아요. 예, 윤석열, 김건희. 이쪽은 지금 거의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이 시국인데도 검찰은 거기를 못 가고 여기 있는 못 거예요? 건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예. 여러 가지일 건데 전 이문정 검사 얘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문정 검사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할 줄 알았다는 거죠. 자기 페이스북에 심지어 그렇게 썼다는 예.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줄 알았다. 그런 거 할 줄 알았다. 안 해. 아니 왜냐하면 몰라. 왜냐하면 첫 번째는 검찰이 권력에 충성을 하지만 자기네 조직이 위태로워지면 한 번씩 결단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속 취소가 됐을 때 즉시 항고를 안 하면 조직이 흔들릴 그렇죠. 거라고 이문정은 판단해서 굉장히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문정도 이거는 즉시 항고할 거다라고 네. 했는데 안 하는 거 보고 와 이거는 검찰 조직을 엿을 바꿔 먹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뭔가 있네. 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윤석열 김건희지만 사실 윤석열 김건희가 또 검찰 현재 수뇌부들의 약점을 쥐고 있겠죠.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이겠죠. 와. 그러니까 자기네들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 조직을 엿을 바꿔 먹은 거예요. 이거 비속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동훈 대표도 요새 말하더라고요. 네, 엿을 떡- 바꿔 먹은 거예요. 예. 떡은 아니잖아. 아이고, 예, 뭐 그래서- 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다 요게 비슷한 과라예요. 제가 보니까 1, 2, 3위. 결국은 김성훈 아까 차장, 주진우 김성훈은 왜 그러냐면 비아폰을 검찰은 안 썼겠습니까? 썼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고 통화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비아폰 서버,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 이거는 뭐 말씀드린 대로 뭔가. 그다음에 명태균 딱 세 가지를 안 하고 있거나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 기자도 아까 이제 내란의 설계자로서의 검찰 역할이 안 나왔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 모든 것에 이해관계 공동체에 검찰이 있으니까 자기 보호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평생 특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해야죠. 되는 거예요. 근데 특검으로 특검은 또 막혀 있잖아요. 특검을 해야죠. 아니 뭐로 가도 막혀 있는데 이 상황이 답답할 수밖에 그래서 없는데. 윤석열 탄핵이 중요한 겁니다. 예. 탄핵이 되면 다른 흐름이 생길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이들은 지금 어떻게든 탄핵을 막고 거기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탄핵이 일단 되면 예. 한국에 넘은 거죠. 예. 그 다음부터 또 이 사람들도 다른 판단을 해야 달라질 수밖에 거예요. 없어요. 명태균 게이트가 열렸을 때 예. 이제는 윤석열은 갔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내란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처음에 김용현 와 해가지고 막 수사를 막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소장을 보고 와 이제 얘네들이 윤석열을 잡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즉시 항고 그때도 이문정 검사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다 보세요. 아직까지도 지금 윤석열 하나만 검찰 조직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 법과 양심은 더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는 계속 윤석열만 비호하고 있는데 이걸 그 지긋지긋한 카르텔을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도 수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요거를 지금 검찰 수뇌부가 요 세 가지 고리로 해서 묶여져 있는 그거를 검찰 수뇌부가 스스로 끊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특검을 해야 될 겁니다. 네,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선거라고 하는 문턱 하나 넘어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2달이 걸리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또 다른 증거인멸이 일어나거나 검찰 수뇌부에 또 집단적 반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 비아폰 관련해서도 지금도 증거 예. 인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봐야 아닙니까? 되겠죠. 다시 지금 저 심지어 윤석열이 경호처 직원을 해임했다. 그렇죠. 이런 보도가 그러니까요. 나왔죠.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리고 그런 전횡을 저지르고 있는 걸 보면 증거인멸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이게 상식적이고. 맞아요. 그 경호처 직원을 해임한 사건도 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뭐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란이라는 게 친일구 탓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오염돼 있고 여전히 그 오염된 사람들이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수사권을 행사하거나 조사권을 행사하는데 다 포진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 지금 보세요. 탄핵에 도움이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하죠. 상설 특검도 임명 이미 안 하고 있죠. 안 하죠. 예. 임명 안 하죠. 마흔혁 재판관 임명도 안 하죠. 각 다 이러고 있는 거고. 명태균 특검법 거부했죠 지난주에. 특검법 예. 거부하고 있죠. 딱 오로지 목표는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네 그 카르텔 블럭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버티냐. 검찰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속 취소에 직시한 거 포기. 5천만 명 중에 단 한 명을 위한. 나 진짜 그러고도 안 네.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고 김성훈 차장 맞고 명태균 수사 뭉개고 있고 딱 이렇게 검찰은 돌아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도 경찰 500명 인사하고 지금 야. 공공기관이 지금 낙하산 막 뿌리고 있거든요. 공공기관 낙하산도 뿌리고 지금 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인사 막 하고 있어요. 시사인에서 그거 써 예. 커버감이에요. 지금 계속 인사하고 있어요. 인사하고 있어요. 와. 경찰도 네. 그렇고요. 검찰도 예. 그렇고 모든 데에서 지금 마지막 인사 윤석열 인사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수본부장도 지금 퇴임 인사하더라고요. 네. 아니 이러면 뭐 수사가 될까 싶은데 이 특검만으로 되나라는 아니 걱정도 특검으로 들고요. 빨리 끊어줘야 되는데 예. 빨리 윤석열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에서 이렇게 좀 격리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위에서부터 하나씩 둘씩 일단 그 총리나 내각 그 장관들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저기 윤석열 인사로 지금 어느 조직이나 수뇌부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그 예. 사람들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이 내란 세력들을 좀 몰아내야 된다. 밀어내고 한쪽 구석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 내란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탄핵되더라도 이제 한덕수 이제 탄핵 심판안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대선 체제를 한덕수 체제로 치러야 된다라는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될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건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덕수 탄핵됐어? 탄핵될 것 같은데요. 한덕수 탄핵된다? 네. 그러면 계속 최상목 체제로 대선을 치르는 건 또 최상목은 탄핵시키자. 탄핵시켜야죠. 아, 최상목 그다음 걸어다니는 이주호 아닌가요? 위원이에요. 이주 그럼 그다음 이주호인데 괜찮나요? 이주호도 문제 있으면 좀 정리를 해야죠. 네. 계속 탄핵시켜야죠. 뭐. 아니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지나치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최상목만 한번 놓고 봅시다. 걸어다니는 위헌이라고? 걸어다니는 위원이고 살아 숨쉬는 위원인데 아, 자 헌재에서 위헌이다고까지 판단을 했어요. 46 안 하는 예, 거. 예. 근데 재미있는 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에 관련된 헌재의 판결은 국가기관에 대한 기속력을 가진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나오는 순간 그냥 따라야 해야 되는 되는 거죠. 기속력이라는 게 뭐냐면 꽉 잡아가지고 이 판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헌재 판결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도 무시하는 거고 국회 결정도 무시하는 거고 헌법도 무시하고 있거든요. 당장 구속사유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런 사람이 고위공직자로 있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법원 판결을 따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난 안 따르는데 너희들은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빨리 가능한 가서 거야? 박주민 네. 최상목 잡아가 체포해. 검찰이 아니어가지고 아니 그냥 국회의원이에요. 현행범으로 체포해. 그럴 수 있잖아. 그래야 되겠네. 현행범이잖아. 현행범은 아무나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현행범 경호원이 아무나 체포할 수 있으니까 있어요. 아 현행범은 일반 이 시민 잡을 수 있어. 아, 잡을 수 체포할 수 있다니까. 있어요? 예전에 민변 변호사들이 경찰 그래. 체포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체포해. 박주민 오늘 당장 오늘 최상목 체포합니다. 가가지고 나 최상목 동생이야 그렇게 하고 가는 거야. 미안해. 예, 우리 주진우 기자 다음 방송 있으시죠? 아니 근데 예. 박주민 보내가지고 체포하자고. 아니 근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박근혜 탄핵 사유가 앞에 뭐 사리사욕을 위해서 권력을 움직인 것도 있었지만 헌법을 준수할 그 의지가 없었고 맨날 거짓말한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최상목 더해.
거짓말. 더한 정도 그러면서 아니라니까요. 헌법 얘기를 해요. 헌법을. 자기는 헌재 판결 안 따르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오면 따라야 된다고 기자들 앞에서 담화를 발표해요. 그게 뭐 말이 오늘 되냐고. 그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는 안 따르면서 남들은 따르래. 명태균 특검법을 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냐고 거부권 행사했냐면은 네. 너무 범위가 넓대. 아. 그래서 이거는 위헌적이라는 거야. 검찰을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위헌적이래. 음. 누구 입에서 헌법을 위헌을 얘기해. 최상목이. 제가 보기에 그냥 하라는 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 아. 그냥 막 하면 하고 딱 하면 딱 하고 이렇게 어디서 하는 것 한 라인이 있을 수 있다. 같아요. 네. 어. 아니 경찰 500명을 자기 어떻게 알아요? 그러게 국정원 인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예. 박주민 빨리 최상목 체포해. 다 체포 결사대 만들어줄게. 아 근데 박주민 의원님 혼자만 하시긴 좀 힘이 붙일 수 있으니까 같이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재정, 진선미, 아, 저기 예전에 김용민, 민변 변호사님들 민변 다 변호사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예. 응? 체포해. 아, 최상목 체포 퍼포먼스는 한번 내가 하실만 몸싸움을 하네요. 해줄게. 내가 앞에서. 근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대선에는 큰일이네요. 대선에는 큰 꿈이 있는 것 같더라고. 숨기지를 못하더라고. 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에 대한 관심이 있냐고 하니까 웃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지금은? 어. 아니 걸어다니는 위원이 대선 후보가 되면 안 돼요. 살아 숨쉬는 위원이 대선 후보가 안 돼요. 되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당으로 나갔나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라고 하는 거기 저 주자가 있잖아요. 위원 정당 있잖아요. 권성동 대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따르라고 국회의장이 얘기하니까 그건 강요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는 따르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럼 뭐 위헌성을 강요하잖아요. 오히려. 그렇네요. 그리고 예. 그분이 원내대표인 정당이 제정신입니까? 참 너무 이 뭐라고 할까요? 혼란이 더해지다 보니까 너무 기본 상식값을 좀 의심하게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좀 그 상식적인 게 바로 정의라고 하는 대단한 말을 쓸 것도 없이 상식이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진짜 드네요. 제가 웃기는 게 만약에 이런 분위기와 기조가 더 유지되면 진짜 어느 공무원이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일단 그러게요.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법을 안 지키는데. 댓글창에 지금 같이 잡으러 가겠다고. 굉장히 사람들이 그러면 많이 먹을 수 있어. 우리가 잡으러 갑시다. 같이 잡으러 가시겠다고 여기저기서 지금 손을 들고 계세요. 네, 잡으러 가자고. 아니 오늘 큰일 진짜- 벌이신 것 진짜 같은데요. 답답해요. 이게 진짜 검찰 같은 그런 기관도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진짜 시민들이 잡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막 이런 거 최상목 같아요. 체포단 이게 깃발 아, 하나 나올 것 진짜. 같아. 그럼 박주민 따라다니면 되겠다. 최상목 체포단에 앞서 그럼 윤석열 체포단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긴 또 저기 김성은 경호처장부터 없애야지. 아. 아우 거기. 근데 끝으로 그럼 검찰이 영장 이번에는 청구해야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하라고 했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아니 근데 천대엽 행정처장이 하라고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아니, 해야지. 체포.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그랬고 제가 오늘 보도 봤더니 한다고 경찰이 경찰이 지금 네 번째 신청한다고 신청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걸 거부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돌아왔으니까 윤석열이 증거인멸하면 되죠. 아, 경호차장 밑에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키면 되는 거고. 빨리 잡으러 가야 돼. 자 오늘은 기승전 체포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불안함은 해소돼야 되는데 답답함은 또 올라갈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농담 비슷하게 너무 걱정할 예, 예.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네, 걱정할 거 없어요. 네. 생각해 보면 박근혜 탄핵 때도 굉장히 그 깊은 그리고 굉장히 어두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근데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시사인 프로에서 쓰는 컵은 국정원 컵과 검찰 컵이네요. 네. 개혁하려고. 네, 국정원 저희가 그 권력기관 감시를 항상 최우선에 두면서 네. 또 그런 역할을 최우선으로 하시는 분들 오시면 네. 앞에 드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드셨던 컵입니다. 아 그래요? 네. 또 특별하게 저희 제작진이 신경 써서 아. 의원님 앞에 검찰컵 놔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컵 놔주세요. 네, 쓸데없는 검찰컵 싫으시다고 합니다. 네. 자, 저희 시민분들한테 내란성 불면증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이제 주진우 기자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박주민 의원님 한 저도 뭐 말씀 주세요.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뭐 적지 않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탄핵이 인용된다는 그 결론에 대해서는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3일 이미 발생과 동시에 다 증명이 돼버린 사안들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리고 박주민 의원님은 체포단을 결성해서 언젠간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문을 외면서 오늘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